안녕하십니까. 네, 한증환의 시황을 리뷰하는 오프더마켓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인사는 안 하기로 했죠. 네, 그러면은 빠르게 이제 한 주 내용을 리뷰를 하면서 이제 다음 투자 아이디어까지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바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 주제는 역시나 관세죠. 맞습니다. 네, 결국에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또 다시 메인 화두로 올려놓으면서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랠리를 이어갔었죠. 그러니까 딱 독립기념일을 기점으로다가 랠리를 멈추고 관세 노이즈가 시장의 주 화두가 되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또는 상당히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참 이제 관세를 다들 알고 있었죠. 왜냐면 사실 7월 초가 되면은 관세 노이즈가 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막상 또 트럼프가 또 강한 이런 어조로 관세 불확실성을 고조를 시키면서 증시가 좀 압박을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이 좀 더 아퍼포하는 모습 보였고,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좀 다른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4월 1일 날 이제 해방의 날 시점에서는 좀 중소형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를 보였던 반면에, 이번에는 금리 같은 부분도 별로 튀지는 않고요. 뭐 물가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타코 트레이딩, 관세의 노이즈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또 반영되면서 또 하단이 또 지지가 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섹터 단에서도 한번 리뷰를 해보자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섹터 단에서 얘기를 해보면은 에너지랑 소재 업종 중심으로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에너지 업종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친환경 에너지 보조금을 이제 철회하겠다는 축소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반사이익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반대로 유틸리티 섹터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상승 종목에서 이제 좀 대부분의 부분이 이제 좀 에너지 기업들로 좀 차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재 기업의 경우에는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도 한번 예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리 관세 예고에 따라서 소재 업종이 오르는 것도 있었고, 감세 법안에 따라서 이제 설비 투자가 좀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좀 소재 업종도 상승하는 영향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랑 비슷하게 이제 또 연 단위로 보자면은 좀 덜 올랐던 영역으로 또 순환이 도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지수 맞습니다. 상당히 좀 제약이 되는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순환의 흐름 중에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소재 같은 부분들 오르는 게. 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가장 큰 수익률을 거뒀었는데, 이제 수급이 좀 이동을 하면서 가장 낮은 수익률을 이번 주에는 거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종목으로 보면은 모더나가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맞아요. 사실 모더나가 전일 한 9%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이 이유가 이제 미국 보건부에서 백신 정책을 좀 변경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이거에 따라서 의료 소송이 좀 제기를 하면서 바로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다음부터 사실 백신 관련된 업종이랑 종목들이 좀 안 좋았잖아요, 센티가.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러한 이벤트로 모더나가 좀 좋은 수익률을 한 번에 거둔 결과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모더나 같은 종목들이 단기에 급등한 이유로 보는 게 뭐냐면은 결국엔 싼 게 좋은 것 같아요. 모더나의 밸류가 사실 말도 안 되게 낮았거든요. 거의 뭐 국장에 갔다가도 저평가 낼 수준으로 있었는데 PBR이 거의 뭐 한 배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역시나 이런 호재가 발생하니까 또 이제 빠른 반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질 데가 없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사놓고 어찌 말하면은 존버를 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더나 기분이 좋습니다. 더 내려갈 때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지금 이제 빠르게 급등했으니까 뭐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모더나 같은 기업들을 좀 주목해보면 좋을 부분들이 얘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당도도 잘 주는 기업이고요. 화이자도 마찬가지의 부류이고, 백신은 항상 돈을 잘 버니까요. 근데 또 센틴?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 센틴이 메디케이드 사업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의료비 증가에 따라서 이제 메디케이드 사업 난항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이번에 25년 가이던스를 철회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센틴이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낙폭이 심해진 것도 있고 관련 종목인 몰리나나 엘러벤스도 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하긴 이게 이번 주 중에 유나이티드 헬스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시황에서도 한번 작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급락을 한 적이 한 번 있죠? 네, 맞아요. 그랑 같이 연동이 돼 있나 보네. 이게. 네, 맞습니다. 아, 참. 근데 저는 사실 센틴 이런 기업 S&P 500을 많이 봤다고 좀 자부할 수 있지만 센틴 이런 기업들은 또 처음 들어보는 게 아직 참 배울 게 많은 걸 느낍니다. 기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500개, 저는 처음에는 500개 기업을 다 외울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300개 정도 외운 다음부터는 하나 까먹고 하나 다시 기억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300개도 되게 많이 외우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딱 명확한 사업을 아는 건 몇 개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또 센틴이라는 기업도 알게 되고 또 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또 펀더멘탈이 다치지 않았다면은 그래도 좀 단기 급락에 따른 매수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많이 빠지긴 했네요. 네, 엄청 네. 많이 빠졌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섹죠. 하나는 더 언급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또 그 어떤 테슬라를 언급을 못 해가지고. 테슬라요. 네. 네. 테슬라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다고. 아니 사실 테슬라가 되게 이번 주에도 좀 중요했던 이슈였던 것 같은데 저번 주에 이제 트럼프 갈등이랑 유럽 판매량 때문에 또 하락하는 모습에서 이번 주에는 또 일론 머스크가 아메리카당을 창당하겠다는 발표까지 하면서 락을 하는 모습을 또 같이 보여줬잖아요. 그 아메리카당 창당이랑 테슬라의 주가랑 또 관련성이 또 있나요? 그렇죠. 도찌부터 시작해서 일론 머스크의 정치 리스크가 계속 반영이 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사례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머스크가 정치질을 하면서 일을 안 한다 이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딱 정확합니다. 제가 예전에 오프 더 마켓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 EV 판매량 자체가 정치에 연동이 돼버리면은 또 판매량이 또 떨어진 사례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항상 일론 머스크가 도지의 수장으로서 칼을 휘두를 때 테러 많이 당하고 그랬었죠. 네, 맞습니다. 정치 노선을 타면은 역시나 기업들한테는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여러 이제 투자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주지 않았나. 이런 밈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멈춰라 정치를. 일론 머스크한테. 네, 맞아요. 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댄 아이브스가 또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트위터인가요? X에 글을 올렸는데. 뭐 전략 이런 게 있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답장도 좀 과격한 언행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을 해도 되는. 욕을 한 거예요? 네. 뭐 이렇게 영어로 세게 욕을 했나요? 그죠, 이렇게 조용히 해라. 네. 조용히 해라, 친구야. 네. 이런 느낌이구나. 조용히 해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어찌 보면 또 다들 또 이제 부자 형님들이니까 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관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타리프맨이라는 밈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트위터에 좀 유명한 계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타리프맨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게 좀 오래됐습니다. 연초부터 나왔던 밈이고 또 이 타리프맨하고 빌리언스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빌리언스, 내가 이만큼의 돈을 만들어냈다. 이만큼 성과를 했다. 빌리언스 오브 딜, 빌리언스 오브 성과. 맨날 얘기하니까 내가 빌리언스를 가져왔다 이렇게 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약간 자랑하듯이 얘기를 항상 하니까. 그렇죠. 항상 뒤에 붙거든요. 그 말이. 그런 밈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걸 이제 인용을 해서 타리프맨이 이제 더 큰 해방을 위해 돌아왔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좀 공식적으로 돌아왔음을 컴백했음을 타리프맨이 이런 시사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4월에 해방의 날과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해방의 날 때는 어쩌면 트럼프가 너무나 강한 관세율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트럼프의 목적이 무역 적자를 해소인가? 아니면 무역 불균형 해소가 메인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실 만한 부분들이 트럼프의 또 다른 목적이 또 부각이 되었죠. 제조업 부흥이나 아니면은 시장 개방 또는 이제
원자재를 팔기, 뭐 보잉의 수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트럼프의 목적이 많이 또 이제 드러나는 이렇게 보였고 또 영국이랑 베트남에서의 또 협상 사례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또 이제 타코 트레이딩 같은 부분들도 새롭게 등장한 게 4월에는 충격이 발생했으나 사실 이번에도 이제 어쩌면 EU나 뭐 한국, 일본을 대상으로 이런 관세 압박을 부과했어도 불구하고 주가가 버티는 이유 중 한 개죠. 타코 트레이딩 같은 부분들도 좀 이제 이러한 또 4월 2일과 차별점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3월쯤부터 방송을 했었나요? 그때부터 관세나 트럼프를 언급했던 게 진짜 100번이 넘을 정도로 저희도 엄청 많이 얘기를 적응을 하고 해버렸어요. 네, 적응을 네. 너무 해버려가지고 사실 이게 2001기 때도 얘기 나왔던 게 미치광이 전략을 똑같이 활용을 하는 게 결국엔 들켜버렸어요. 네. 강하게 얘기를 하고 다시 더 되돌려오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서도 이제 다음에 제가 차트를 하나 그려왔는데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우선 거거든요.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올라온다면은 기업들은 투자를 유보하게 되고 또 이제 뭐 여러 뭐 개인들이나 아니면은 투자 입장에서도 결정들을 미루게 되는 네, 맞습니다.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로서의 리스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 데이터가 뭐냐면은 이번에도 많이 올라온 거네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이게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그 켈로그랑 스탠퍼드 교수진들이 이제 만들어서 공개로 뿌리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드 폴리시 언서튼티 인덱스라고 이제 무역 불확실성 지수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지수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기반은 역시나 뉴스 기반입니다. 뉴스 스크롤링 기반으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현재 불확실성 지수가 얼마나 높은지를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자면은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그러네요. 네. 해방의 날이 여기면 그렇죠. 4월에 급등을 했다가 네. 지금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아니요. 4월에 급등을 했다가 이제 다시 또 가라앉았고 네, 맞습니다. 또 중국과의 갈등이 있었던 시기에서도 급등을 했었던 모습이 나왔고 지금도 또 다시 이제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희 회사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8월 이내로 협상이 완료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 현재 상황을 비춰봐서 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2분기 어닝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 이런 제조업 기업들의 그런 가이던스나 아니면은 향후 전망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세 구도를 만들어줘야 된다. 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금리 인하를 트럼프가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요즘 보험원이나 월러 이사가 네. 이제 트럼프 편이죠. 금리 인하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들의 주장의 기반이 관세 협상 완료 이후 과거의 관세 노이즈는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다. 가 그들의 논리의 기반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금리 인하의 명분이 사라지는 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제 이런 입장에서 빠르게 관세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31일부터 다시 이제 항소법원에서 이러한 트럼프의 그 IEAP를 적용한 관세에 대한 이런 조사가 다시 들어가요. 그 이슈가 다시 올라온다면은 다시 시작됐군요. 다시 트럼프 협상력이 내려가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끝내지 않을까 네. 협상 자체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트럼프가 반드시 끝내야 하는. 좀 명확한 이유는 사실 못 찾죠. 근데 상황을 보자면은 그게 더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의 대출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뭐 가계 대출이라든가 학자금 대출이 힘든 상황이니까 빠르게 좀 경기 회복을 시킬 필요가 있고 더 이상 이런 노이즈가 발생하면은 이제 미국 경기 상황에서도 좋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다들 궁금해하실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올라온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주식이나 국가나 시장을 보자면은 관세에 취약한 영역들 또는 관세랑 관련 없는 영역들 그리고 관세의 수혜를 받는 영역들이 있어요. 관세에 취약한 영역들은 당연하게도 뭐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한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그렇죠. 그런 국가들이나 아니면은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있겠고
관세랑 관련 없는 영역들은 뭐 사실 미국도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은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고 그 부과된 것에 따른 물가나 경기 부진이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미국 내에 들어있는 뭐 IT 플랫폼 기업들은 그쵸. 크게 관련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불확실성 지수와 MSCI 국가 지수를 그냥 단순 상관관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은 이게 마이너스 0.4%, 0.4 이하면은 좀 강한 이제 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플러스 0.4 이상이면은 좀 강한 양의 관계성. 그리고 이제 0.4부터 마이너스 0.4까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마이너스 0.05%. 그렇죠. 이게 사실 미국의 주가 뭐 예를 들면 뭐 사실 뭐 4월 2일 이후에 빠지긴 했지만은 큰 흐름상으로는 이제 미국의 국가는 관세 불확실성과는 좀 연동성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뭐 한국, 대만, 일본 이런 국가들이 좀 취약하고요. 인도네시아 취약하고요. 그런 국가들이 있는데 이게 국가 단에서도 말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S&P 섹터 단에서도 이렇게 나와요. 미국이라는 국가는 매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섹터 단에서 뭐 소재나 헬스케어, 에너지 이런 기업들은 관세랑 연관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 시황에 맨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이나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 이런 섹터들은 어찌 보면 관세 피해를 좀 이제 관세가 피해가 있는 영역들에서 수급이 옮겨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증시 자체의 투심이 존재할 때 이런 안전한 영역들로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할 수도 있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관세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은 안전한 영역으로의 대피가 이루어지면서 상승했다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관세가 불확실성이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네. 이 불확실성이 완화될까요, 아니면 더 올라갈까요? 완화될 것 같다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시장에서 판단. 그럼 채원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관세를 끌고 갈 수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끌고 가서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너무 길게 늘어지고 하니까 저도 좀 완화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 뭐 소재나 아니면 에너지 같은 그런 섹터들은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 하지만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들이 또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써놓지 않았지만은 YTD 기준으로 한 마이너스 2%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세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돼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면 아직 인도랑 협상이 아직 남아 있고 또 트럼프가 미국 헬스케어 기업들은 특히 빅파마들은 인도에서 API라고 하는 네. 그 원료를 받아서 미국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인도에 있는 API 공장들을 다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협상이. 아직까지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불확실성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압박을 받거나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면은 지금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이러한 협상이나 이렇게 완료됐었을 때 반등하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고 또는 이제 만약에 태원 씨처럼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난 더 갈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좀 더 안전한 영역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헬스케어 지수를 보고 왔는데 확실히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헬스케어 지수요? 네.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맞아요. 짚어드렸었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자유소비재를 좀 보자면은 네. 여기서 이제 좀 높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테슬라가 들어가 있고요. 테슬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큰 파이를 차지하거든요. 테슬라는 주가가 지 마음대로 가기 때문에 이슈가 그 약간 좀 희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관세 노이즈가 발생했었을 때 자기 독단적으로 움직인다면은 주가가 또 이제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대부분 다 빠졌는데 얘네 올라가면은 관계성이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기 소비재 역시도 좀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다면은 상승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나로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뭐 헬스케어랑 자유 그 경기 소비재 쪽에서도 좀 괜찮다고 보시는 걸로 하고 이 주가 동향이 또 어떻게 될지를 또 다음 주에 같이 근데 이제 네. 괜찮다고 본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번 주는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담아가고 저점 왜냐면 매수를, 사실 네. 이런 이슈가 한두 번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7월 자체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7월 자체를 봤었을 때 지금이 가장 높은 시기이고 이런 불확실성이 네. 리스크가 높은 시기이고 점차 완화될 것이다 라는 거를 나의 시나리오로 가져갔었을 때 이런 전략을 취할 수 있고 또는 뭐 7월 말까지 이게 반영이 되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초반에는 금융이나 이런 유틸리티나 이런 기업들을 담은 다음에 이제 중반부터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바꿔가고 이제 나중에 8월쯤에는 그러면 수익이 나 있겠죠.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에게. 단순히 업종 추천이 아니라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같이 알려주시는 너무 좋은 그래서 전략이었던 이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가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계속 트럼프가 뭔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사실 트럼프가 SNS를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관세 부과한다 올렸어요. 그럼 뭐 사야 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걸 참고하시고 사면 된다 이런 거죠. 이게 하나의 지표처럼 그러니까 이제 뭐 사야 되지 했었을 때 지금 위험하다 하면 안전한 걸 사고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리스크가 올라갈 데가 없다 하면은 조금씩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네.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좀 하나의 어찌 보면은 상관관계를 만들어 드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이슈 베이스로 이제 전략을 짜면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트럼프가 뭐만 할지 어떻게 합니까? 언제 바뀔지도 저는 모르고. 사실 진짜 쉽지 않은 것 같고 트럼프가 일본이랑 한국 대상을 이렇게 빡세게 할 줄도 아무도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또 EU도 그렇고 EU 단에서도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또 오늘 보면은 뭐 구글이나 아니면은 메타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를 두고 또 싸우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인도랑도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다가도 지금 또 이제 바이오나 이런 쪽 협상이 또 난항에 처했다 하기도 하고 참 이게 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향후에 점점 완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지으면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오늘보다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오늘 별로 안 유익했나 봐요. 오늘보다 너무나 더 오늘도 유익했지만 오늘보다 더 유익한 정보를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본격 시황 토크쇼 오프 더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